안녕하세요. 중도돌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4.72%, 코스피는 3.52% 하락 마감하였어요. 미친듯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인데 어, 미국 CPI가 좋게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코인 시장도 주말 내내 빠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나스닥과 커플링을 했다? 하지 않았다. 뭐 자기들 마음이죠. 그냥 밀고 싶을 만큼 미는 거예요. 왜냐면 이랬든 저랬든 이 재테크에 대한 투자의 그러니까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장이 돈이 풀어져야 그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부분인 건데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시장에서 제약을 주니까 그 돈을 차라리 뭐해? 은행에 갖다 박는다라는 거죠. 투자를 뺀다라는 거고. 그러면 오늘 같은 시장도 엄청나게 하락을 크게 했죠. 그러면서 오늘 곡물주 관련주들 위주로 좀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약했어요. 왜? 뭐 중간에 뭐 푸틴하고 또 뭐 젤렌스키? 거기 우크라이나 대통령 걔하고 뭐 또 만날 수 있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사료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약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장이 빠졌을 때 하락에 베팅하는 부분 분명히 뭐 곧버스든 그 외의 종목들이 있지만 그러기에는 시장이 너무 강하게 빠지면 시장이 빠졌을 때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마저도 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하는 돈이 적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저는 오늘 같이 뭐라 그럴까요? 이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아니라 상승과 하락에 100종목이 안 돼. 거진 100종목밖에 안 돼요. 뭐 우선주 이런 거 빼면 100종목이 안 된다. 하락 종목이 굉장하다라는 거죠. 이런 시장 정말 오랜만에 봐요. 뭐 리먼 사태 그런 사태가 뭐 발생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 개인들한테 꿈을 주고 코로나로 인해서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엄청난 꿈을 주고 그리고 주가를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예전에 닷컴 버블 사태 같은 거예요. 너나 나나 뭐 영수 누구 엄마 다 펀드에 가입을 시켜놨더니 폭락해 버리죠. 어. 시장이 좋아서 미친 듯이 날아가더니 폭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 얘네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한다? 걔네들은 돈을 번다라는 거. 쉽게. 왜 쉽냐? 쥐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원하는 밑바닥까지 언제든지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이니까. 결국 얘네들은 돈을 쉽게 버는 거고 밑에 있는 개인들, 우리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테크는 쉽지 않다. 니들은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다. 그러니 열심히 살아라. 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뭐 신이 뭐 신이라도 된 마냥 그냥 그런 흐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주말 영상에서도 지수 얘기를 했죠. 지켜주면 좋을 뻔 했던 부분인데 시가 자체부터가 뭐 얘는 아예 그냥 기존 저점 밑에서 시작했죠. 누르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왜 여기가 저항이 될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주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밀릴 자리는 분명히 더 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그 자리를 이탈하면 무조건 밀고 내려간다. 못해도 245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밀고 내려와야 돼요. 2450에서 2420포인트까지. 그렇다고 해서 2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확률은 솔직히 적긴 한데 모르죠. 이참에 아예 그냥 탈탈탈 털어갖고 한강물 따뜻해졌으니까 구경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인원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걔네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개미 한 마리 잡아먹는다는 생각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인간으로 안 본다라는 거죠, 걔네들은. 어찌됐든 시장이 탐탁치 않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 곡물조 쪽으로 웬만한 건 다 베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언제? 5월달은. 왜 가다 말았으니까. 그래서 6월달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면서도 좀 뭔가 이게 불편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이었고요. 어찌됐든, 오늘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요. 시간별 투자 현황을 보면, 시간별 투자가 두 개나 다 있냐? 보면, 오늘 코스피 양매도가 나왔고요. 미친듯이 종일 팔았다라는 거. 대형주 위주로 팔았으니까,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전에 외놈들 쳐 팔다가 오후장에 모였다 끌어당겼다라고 볼 수 있죠. 시장 누르면서 지들은 더 샀어요. 그죠? 그러면서 쓰잘데기 없는 개관이 더 팔았다. 개관 판 거를 누구 외인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얘네들은 쓸모가 없어요. 지수가 빠지면 덩달아 같이 팔고, 지수가 쳐 오를 때도 지들 팔고, 그냥 외국인들 눈치 살살 보면서 똥꼬만 빠는 애들이 이 기관 투자자다. 아무 쓸모 짝 없다. 그래서 펀드 투자해도 수익보다는 손실이 많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는 재택. 그래서 펀드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하고 손해보고 말자라고 해서 주식 투자로 개인들이 많이 넘어온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너네 돈 가지고 장난질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안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 월급을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 받아 처먹을 거 다 받아 처먹으면서, 처먹을 건 다 처먹으면서 손해는 손해대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놓고서 왜 안 가냐? 그러면 장기 투자는 10년 이상이다. 언젠가 간다. 그 지랄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어찌됐든 코스피는 그렇게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코스닥도 어제보다 거래가 조금 더 터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실제적으로 물량이 엄청나게 터진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엄청나게 터지지도 않았지만 주가를 이렇게 누를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을 뿐더러 개인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입장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타기 할 돈이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현금을 들고 있어도 무서워서 못 산다라는 거예요. 사더라도 짧게 단타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고. 그죠? 어찌됐든 그런 부분인 거고요. 코스닥도 저점을 이탈했다. 그럼 내일 시가를 830포인트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840에서 45포인트까지 잡아먹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미국 시장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열려있는 자리가 820포인트에서 813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예요. 주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 자리까지는 찍으러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죠. 위치가 다르다. 코스피와 코스닥 위치가 다르지만 언제라도 빨리 잡아먹을 수 있다라 그랬죠. 결국엔 똑같은 위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와? 코스피와 코스닥. 그만큼 코스닥은 잡주 위주이기 때문에 밀릴 때 시원하게 밀린다라는 거죠. 오를 때 또 시원하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 가벼우니까. 그죠? 아무튼 그런 부분을 보면 되고요. 미국 시장도 오늘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나타난다. 그죠? 밑으로 밀릴 자리가 남아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주말 영상에서. 그러면 그 자리를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애매하게 또 뭐 살짝 넣었다가 오늘 반등 나와? 그러면 뭐 해야 돼? 일단 팔아야 돼요. 들고 있는 거. 팔고 밑에까지 기다려야 된다. 현재 비트코인들처럼. 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안 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찍으러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눌러버려야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뭐 들었다 놨다 하면
그만큼 시간만 딜레이 시키면서 계좌만 더 박살 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추가 매수를 할 과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어찌됐든 시장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고요. 글쎄 코스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월티를 좀 봅시다. 이렇게 보니까 알 수가 없네요. 800에서 787포인트까지도 열려는 있네요. 코스 닭이. 웬만하면 요 자리 위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겠네요. 정말 재수없으면은 여기까지 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710포인트는 말도 안 되는 그림일 것 같고, 민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밀어야지 한 번에 밀릴 자리는 아닐 것 같고요. 코스피도 2470포인트까지는 밀릴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00, 2470포인트인 거고, 2470 해봤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봐야 되는 자리라면 이건 좀 말이 안 되게 너무 많이 밀리는데 2300포인트는 좀 오바스럽긴 한데요. 빨리 내려가진 않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제가 보는 기준으론 만약에 이게 2470 혹은 245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 2400포인트 부근에서 뭐 나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대신 그 기술적 반등이 2650포인트 위로 안착을 못하면 어디까지? 2300포인트까지 올해는 열어놔야 된다. 그 밑으로 빠지진 않을 거다. 이해되시죠? 근데 굳이 여기까지 마지노선을 찍고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여기까지 찍으면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코스피는 그런 마지노선이 800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0포인트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마지노선이 787포인트인 거고요. 2300포인트, 코스피 2300에 대응하는 코스닥의 자리는 705포인트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어찌됐든 여기서 위아래 흔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본다면 이제 뭐 다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 너무 많이 남았고 그 다음이 여기서 한번 마지막이 여기서 한 번이거든요. 요 안에서는 자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800포인트 위, 810포인트 부근 코스피는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으니까 이제 얘가 애매하네요. 코스피가 삼성전자 때문에 여기 갭자리를 메꾸겠군요. 2500포인트는 일단 한번 이탈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알게 모르게 여기 갭자리가 있어요. 그죠? 여기 고점이 2495.77 저가가 2507.46 그죠? 그럼 이 자리 매꾸로 내려온다라는 거겠죠. 이 자리
그죠? 요 자리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수. 그렇다면 그러면서 설명드렸던 게 뭐였죠? 삼성전자였죠. 응. 삼성전자도 못해도 6만 1,000원대 혹은 6만 원을 살짝 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갭자리죠. 요 갭자리를 삼성전자는 일단 메꿨어요. 오늘 메꿨고 시가를 밑으로 쳐 내렸으니까 이제 코스피가 좀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런 6만 원짜리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6만 원짜리 지지 못 받으면 얘는 5만 8천 원 부근까지 한 차례 밀릴 수 있다. 결국에는 올라온 자리를 다 반납시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왜? 지수를 눌러야 되고 개인들을 털어내야 되고 개인들을 고생시켜야 되고 또 누군가는 사야 되니까 그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놈들은 쉽게 돈 버는 놈들은 지금은 뭐 해야 돼? 이제 슬슬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주가를 누른다. 좋은 종목도 뭐 한다? 누른다. 그래서 그지 같은 종목들 위주로 그나마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 지들은 더 사야 되니까 누르는 것들. 올라가는 거는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런 쪽에 개인들 붙게끔 하고 지들 좋은 거는 눌러주면서 개인들을 손절하게 해서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쪽 종목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요거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죠. 인버스. 그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3,000원이 눈앞이에요 이제. 3,000원을 내일 분명히 확인을 할 것 같은데 3,000원을 살짝 뚫었다가 눌릴 거냐 아니면 3,000원 위로 지지받을 거냐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지받는다면 3,100원에서 3,200원대까지 또 한 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2,400 초반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뭐가 난다? 끝이 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미친듯이 얘도 많이 올라왔죠. 7%면 윗꼬리 하나도 없이 꽉 채워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럼 내일 정도는 누를 수도 있다. 근데 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뭐 CPI는 CPI고 뭐고 간에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흐름이다. 그런데도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누가? 돈 있는 사람들은. 왜?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틀어서 생각에 교란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냐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쇼박스가 슈팅이 나왔다가 오늘 좀 가관이었죠? 흐름 보면요. 아침에 장 하면서 확 쳐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뭐 버킷 스튜디오가 이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라는 걸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뒤쫓아가는 척 했다가 상한가를 가고 나서 뭐예요? 위에서 털어먹고 눌러버린 거예요. 얘는 어거지로 누른 거예요. 공매도 치고 주가를 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흐름상. 왜? 5일선을 타고 내려간다라는 거고 5일선이 닿기도 전에 끊임없이 눌렀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아침에 흔들었던 요 자리까지 눌러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살짝 이탈도 시키긴 했는데 요 자리가 뭐 해야 돼? 지켜야 될 자리다. 요런 거를 신고해야 돼요. 사실상. 어디에? 거래소에. 이건 주가 조작이거든요. 요런 게 주가 조작이에요. 근데 요런 거를 뭐 한다? 확인을 안 한다라는 거죠. 왜? 다 지들 뭐 먹을 거 먹고 하는 거니까. 그죠? 어찌됐든 오늘의 이 저점 자리 5,900원을 내일 이탈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고요. 5,900원을 사실상 오전에 장중에 살짝 이탈할 수는 있다. 장중에 살짝 이탈할 수는 있지만 그 흐름을 5,750원까지는 좀 오바스럽고요. 사실상 이 자리까지 밀리면은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냥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눌러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5,900원이 솔직히 단기 손절 자리가 맞고요. 좀 넉넉 잡더라도 얘는 5,850원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로는 다시
6,100원 위로 안착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래야 또 한번 잡아먹으러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범죄도시 2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뭐 그렇게 뭐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는 그림 같아요. 범죄도시가 그래도 영화가 잘 만들어진 것 같던데 재밌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그런데도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어거지로 좀 눌러진다라는 거고요. 아무리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그때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탈하지 않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자,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최근에 한동훈 관련주로 움직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지다가 뜬금포로 어제 오늘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비이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가를 눌러놓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쌍봉을 만들었는데 왜?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못 뚫어냈으니까. 그죠? 못 뚫어냈으니까 쌍봉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이 자리를 이제 때렸기 때문에 밑으로 눌렀을 때 지지받을 수 있는 이 6,500원 부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한다? 한 번은 치고 올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현재의 시장, 이 그지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개잡주도 갈 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동훈 관련주로 움직이는 테마인 거고요. 그러면 뭐다? 실적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회사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개잡주라서 뭔가의 테마를 붙여서 쳐 올린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다른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뉴스를 찾아봤을 때는 뭐 한동훈 관련주로 뭐 다음 차기 대선에 이름을 좀 올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놈들은 뭐 이재명 씨든 뭐 안철수든 오세훈 씨든 기존에 누구야 윤 대통령과 뭔가를 했던 사람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이 안 나온다면 얘는 신규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죠? 이 자리 지키느냐 이탈하는지만 체크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대의 잡주죠. KPM테크가 오늘 18% 하락했어요. 뭔 이슈가 있나라고 봤더니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신주인수권. 말 그대로 얘네는 주식으로 헤쳐먹는 회사잖아요. 뭐 실적이 강하게 나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성장성이 있는 회사도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사채 끌어다 쓰고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걸로 돈 벌고 땅 사는 걸로 땅 팔아갖고 돈 벌어가지고 이쪽 저쪽에 투자해서 그 회사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회사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투자회사죠. 실제적으로 투자회사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투자회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놀이하는 회사예요. 쉽게 보면. 그런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시켜놓고 신주인 수권을 상장 폐지한다라는 이 뉴스를 내면서 주가를 쳐 눌렀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소리냐? 실제적으로 이 뉴스는 금요일 날부터 나왔던 뉴스예요.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인가 나왔던 뉴스인데 오늘 그 부분이 반영이 됐어요.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요런 잡주들 들고 있던 누군가가 던졌다 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뭐 그게 외놈이겠죠 뭐 라고 본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신주인 수권이 어느 정도 이게 사채를 발행해놓고 그 돈을 메꿨든지 했기 때문에 이거를 폐기시키는 부분을 굳이 상장 폐지라고 명칭을 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공시로 인해서 주주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팔았다라는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뭐 공시를 내든 뉴스를 내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누르고 싶어서 이 문구에 대한 내용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니까 이유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주인 수권이 상장 폐지되는 거지. 이 회사에 지금 이게
종목이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개인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개인은 안 판다라는 거죠. 왜 안 팔아? 이미 물렸는데 누가 팔아 이거를. 그죠? 이미 물렸다고요. 이미 물려가지고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손도 못쓸 분들만 대부분 강성주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팔고 싶어도 못 판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팔어? 외놈들이 판다라는 거죠. 뉴스는 누가 내? 회사하고 외놈들 누군가는 뭐 검은 머리든 주접이든 짝짝꿍 해가지고 주가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요 자리에서 지지 못하면 500원대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까지는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랬든 저랬든 이제 마지막이에요. 얘도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 이 추세로 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헤쳐먹고 얘는 분명히 이제 모아야 된다. 상장 폐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뭐 해먹을 게 없다. 이렇게까지 다시 쳐 누를 정도라면 한 번 정도는 더 뭔가라도 헤쳐먹고 빠져나갈 거다. 근데 그 흐름 자체가 3,000원 넘어서 4,000원 넘어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뭔가를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뭐 미친듯이 쳐 밀었다라는 거고요. 이 500원 초반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0원 초반대 혹은 580원 정도 부분에서 지지받는지 체크하시고 물을 타시든 아니면 한 차례 슈팅 나오고 다시 또 600원 초반에서 지지받는지를 보시고 그때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텔코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으니까 오늘은 넘어갈게요.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니까. 자, 마이더스 AI라는 종목이고요. 뭐 대마초 관련이죠. 시장에 대마초 관련된 종목들이 3-4개 정도 있었는데 다 상장 폐지되고 오성 첨단 소재는 거래 정지, 누프라이드 상장 폐지. 남아있는 게 이제 마이더스 AI. 사실상 우리나라랑 이 대마초와 맞지 않는다. 라고 봐도 무방한 건데 이래나 저래나 아직 세력은 붙어 있다. 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오늘 이 종목 주가를 올려놓고 이 양봉의 중간값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거든요. 위에서. 그죠? 그럼 다시 한번 2,900원 위로 안착하는지가 우선적인 거고요. 2,900원 위로 안착하면 3,000원대를 확인하러 또 올라선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 종목이 2,650원을 한 번 정도 이탈한다면 마지노선으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는 2,550원 부근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라.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횡보하는 흐름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돌아서면 한 번 정도는 더 때려주고 죽을 확률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퍼스텍 전쟁 관련이죠. 최근 좀 올라오다가 뭐 북한 어쩌고 저쪽에서 올라왔는데 북한 얘기가 쏙 들어갔죠. 또 뭐 저 핵실험하네 어찌네 저찌네 하더니 쏙 들어갔어요. 그래놓고서 주가를 눌러서 5,000원을 이탈하긴 했는데 다시 뭐 했다? 살려놨다. 그러면 이제 뭐 이 종목은 다시 5,000원을 손절자리로 잡고 지켜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흐름상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 A, B가 나오고 아이고 이걸 안 꽂았구나. 죄송합니다. 상승이 나오고 하락 A, B가 나온 다음에 지금 현재 C파가 나온 자리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A와 B와 C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000원을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만 체크하자. 이 종목. 이탈하지 않으면 5,550원까지는 한 번 정도 또 올라온다. 그리고 넘어서면 더 가는 거겠죠?
그러겠죠? 네네. 올라갈 자리가 분명히 더 있어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라.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종목이 역으로 더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넥슨 게임즈가 신작을 앞두고 오늘 또 하락을 좀 뭐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했는데 덩달아 많이 하락했어요. 솔직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은 종목 위주로 주가는 눌린다. 테마가 없는, 즉 이슈가 없는 종목 위주로 많이 눌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합병어 쪼고 저쪼고 하면서 테마 바람을 한번 분 거예요. 그래서 헤쳐먹을 거 한번 헤쳐먹었고 주가를 누른 다음에 뭐 했다? 앞차기 차트로 올라갔죠. 이런 차트들은 한번 눌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슬금슬금 또 다시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다시 단기 고점까지. 25,000원대까지 올라와요. 그렇지 않고 오늘의 지금 이 최근에 나왔던 요 저점이죠. 18,500원을 이탈하면 이제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당장은 안 나와요. 뭐 해야 돼?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확률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일 18,500원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고요.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못해도 17,500원에서 17,000원 부근까지는 밀고 내려가야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그때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19,500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뭐한다? 얘는 무조건 박스권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디까지? 기존 바닥까지 만들어 놓고 기존 바닥까지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박스권 나온다. 이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이 위에서 박스권 만들어요. 그래야 그나마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장이 좀 많이 힘들겠지만 이런 시장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잘 견뎌내셔야 다음에 좀 더 튼튼한 뭐 주식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어찌됐든 물타기는 좀 자제하시면서 현금 비중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